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화요일은 직송 뉴스 단독 배송일입니다. 뉴스라이더 백지원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바로 첫 번째 뉴스부터 배달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합천 일회공원 명칭 공론화 갈등입니다. 예, 이 얘기 듣고 도민분들이 또 그 얘기가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에 분명 새로운 이슈가 더해졌기 때문에 가지고 오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 전두환 씨의 아호가 1회입니다. 아호를 일단 일회공원 명칭을 두고 지역에서 해묵은 논쟁 17년, 18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합천군이 공론화를 통해서 이제 갈등을 좀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달에 2주간 공론화 위원회 위원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6명에 불과했습니다.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론화위원회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예. 이제 재모집을 했는데 이때도 인원이 미달이 됐고요. 공론화위원회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위원회 이름에서 어느 정도 유추는 가능합니다만 공론화위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회공원 명칭을 이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좀 바꿀지 이렇게 찬반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잖아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합의를 보자라는 건데 이제 찬성과 반대 중립의 의견에 이제 주민들을 각각 15명씩 총 45명을 모집해서 예.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군에서 그러니까 이제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 얘기가 내년 되면은 19년째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20년째 이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나선 건데 그래서 이 갈등의 연속 선상에 있어서는 좋은 접근 같거든요. 네. 그런데 신청자가 앞서 6명이라고 했습니까? 맞아요.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대를 좀 모았습니다. 그런데 일회공원 명칭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렇게 양쪽 모두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식어버렸는데요. 예. 이 먼저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일회공원 명칭을 반대하는 이 바꾸자는 쪽인데요. 예. 여기서 말하기를 애초부터 공정성이 우려되는 조건이었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동희 간사 얘기를 들어보시죠. 토론할 수 있는 시간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3시간, 4시간밖에 안 주어져 있어요. 사실상 그 짧은 시간에 합의점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립이 결정하게끔 돼 있거든요. 중립한 인원들 추천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용역 기관이 정하게 돼 있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 의도를 숨기고 중립이라 하면은 당연히 나중에 결과를 왜곡시킬 수가 있잖아요. 위원들 선정할 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해달라 했는데 그 또한 무시하고 그냥 모집 공고를 내버린 거예요. 예, 고동희 간사의 말을 듣고 왔고 실시간 댓글로는 저게 갈등 겪을 문제입니까? 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18년간 찬반이 워낙 팽팽해서 맞아요. 합의를 못 보면은 중립 측에서 결정을 하자. 그런데 그 위원회의 중립적 구성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그리고 신뢰성 이런 것들에 의문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예. 이거 말고도 또 좀 삐걱거리는 지점들이 있을까요? 일회공원 명칭 반대 측에서는 이제 합천군의 용역기관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론화 수행 경험이 있는 제3의 기관을 요청을 했는데 합천군이 일방적으로 단체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이 합천군이 선정한 단체가 이제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단체였고 예. 이제 공론화 수행 경험이 없고 따라서 객관성이 결여된 단체였다는 겁니다. 예, 앞서 공론화위원회 총 45명 이렇게 네. 구성 계획이 있었는데 총 들어온 게 6명이었으니까 네. 뭐 찬성이든 반대든 대다수가 불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회공원 안 된다 측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일회공원 해야 된다 찬성한다 이 측의 입장이 궁금하거든요. 혹시 닿았습니까? 네, 예. 양쪽의 얘기를 좀 공정하게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취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회공원 명칭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뷰에 거절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들은 공론화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고요. 지금도 일회공원 이름에 만족하는데 이제 가만히 좀 뒀으면 좋겠다. 굳이 공론화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일회공원 가는 건데 뭐하러 공론화위에 들어가서 네.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걸 논의하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은 공론화 추진은 한바탕 떼기 어렵겠네요. 사실상 이제 무산됐다는 이제 시각들이 많고요. 예.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 이제 진행하기로 했던 국민 여론조사나 이제 공청회도 어렵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회공원 명칭 반대 단체에서는 국회 청원 계획을 또 밝혔습니다. 국회 청원이면 이제 국민 동의 청원. 예. 그러니까 군민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립하고 있는 군의 의자가 전국 단위의 장으로 펼쳐지겠다. 이렇게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청원 같은 경우는 이제 100명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되면 국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등록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예. 등록된 날부터 한 달 안에 5만 명 이상이 서명을 하면 청원이 이제 성사가 됩니다. 이후에 이제 국회 상임위 논의를 거쳐서 법 제정 가능성도 이제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선 뭐 계속 반복됩니다만 다음 스텝을 지켜봐야겠고 이 얘기 다루면서 저는 뉴스파다 이전에 다른 프로그램 할 때도 거의 연례 행사처럼 짚어왔거든요. 내년 예, 그래서 도민분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할 텐데 그 와중에도 이게 무슨 얘기지? 처음 듣는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서사가 있었는지 역사가 있었는지도 백종원 리포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 공원의 이제 원래 이름은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제 공원이었습니다. 예.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새천년을 기념해서 전국 각 도에 공원을 이제 한 곳 조성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고요. 이 당시 김혁규 경남도지사가 합천 출신이었고요. 총 예산 68억 원을 투입해서 합천에 이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4년 완공 이후부터 이제 이름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민선 단체장의 입김이 컸다는 설이 있고요. 예. 결국 2007년에 군정조정위원회가 공원 이름을 일해공원으로 지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해공원의 일해가 전두환의 아호를 딴 일해공원이 됐고 인물에 대한 평가나 정파적 인식 등이 워낙 우리 지역에서도 찬반측의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8년이란 갈등의 세월만 흐른 것 같습니다. 이런 뉴스가 참 지역 내부에서 지금 저희가 지역 소식 연구소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문제도 참 많은데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한다 답답합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 간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또 대표적으로 인근의 이제 대구 같은 경우도 요즘 소위 굉장히 뜨겁습니다. 예. 이 박정희 광장, 박정희 동상 건립 문제로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 대구시가 지난 14일에 이제 동대구역 앞에 기둥을 세우고 박정희 광장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도 곧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자 이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운동 단체가 결성이 됐고 독재자를 미화한다는 반발이 또 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치적 인물의 고향이라든지 출신지 이 자체만으로도 이념 대결의 장으로 펼쳐지는 사례다. 역시나 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정치적인 행위라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처럼 이제 이념 논쟁으로 찬반 갈등이 빚어졌을 때 다수결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예. 이제 합의에 이르도록 해보자는 그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이동진 교수의 의견 들어보시죠. 동상을 세운다든가 공원 명칭을 정한다든가 지금 정치적인 어떤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무슨 여러 가지 역사적인 갈등이 있고 그런데 지역에서도 계속 이런 갈등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갈등 사항들이 많이 생길 때는 좀 합의센터 이런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하지만 녹록지만은 않아 보이고요. 미래 세대에게도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과연 넘겨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대부분 고개를 젓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합천 군민분들 무엇보다 경남 도민분들이 이 의제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자, 백종원 리포터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이번 키워드는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속타는 전기차 화재입니다. 예.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후에 이제 혹시나 하는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는 신속한 대피가 힘들기 때문에 피해가 이제 커질 수 있다. 또 지하 주차장에 충전하면 또 위험할 수 있다. 온갖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 이제 동현 씨도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속타는 인물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면서도 야 이거 좀 터지는 거 아니야? 걱정도 하고 특히나 주차할 때 네. 그 옆에 차가 내연기관차면은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차주는 신경을 쓸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뉴스를 접할 괜히 테니까. 막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서도 아니 근데 내가 불법으로 차 구매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뾰족한 수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대책이 있을 것이다가 없다 보니까 저도 참 그냥 있습니다. 이용자지만 차주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데 저만 있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경남의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은 저 같은 분이 몇 분 정도 있겠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제 경남에 등록된 전기차는 36,200여 대가 있고요. 예. 이 전기차 충전 시설은 19만 1,500여 개입니다. 예, 그리고 공동주택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은
이 전기차 충전 시설이 지하에 설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예, 적지 않은 분들이 전기차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충전 시설도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특히나 지하 주차장에 네. 많이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있군요. 자, 그런데 지금 논란이 전기차 자체만으로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하 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지상이냐 지하냐 이걸로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실제로 최근 도내 일부 아파트에서 전기차는 지상에다가 주차해라 이런 안내문도 붙었다고 하던데 물론 걱정하는 분들의 심정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차별이라는 또 얘기들도 나오고 그럴 있고요. 수도 있겠죠. 이 전기차 지하 충전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다 똑같은 관리비를 내고 그렇게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이라는 공용 공간을 이용하는 건데 단지 전기차라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도 못하게 하고 외부에다 주차를 하라,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못하게 하는 거는 조금 차별이 아닐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그런 부분도 교육이나 홍보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사고 원인을 조금 명확하게 자동차 업체들도 다 같이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안 그래도 인천에서 폭발 사고도 있고 이러니까 더 무섭지. 이제는 길을 가다가 혹시 더 폭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완전 원인 분석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게끔 안전성을 갖다가 보완을 해주고 국가의 입장에서 해주는 거지 우리 개인이 그거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뭐 제 마음을 대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실제로 전기차 안전관리에 대한 뭐 매뉴얼이라든지 뭐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 이 얘기는 이전부터도 있었거든요. 네, 제가 네. 전기차 차주다 보니까. 그런데 앞서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그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 이 사고 이후로는 조금 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늘리면서 예.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를 좀 권장하는 쪽으로만 이제 신경을 좀 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해서 지하 주차와 관련된 규정이나 또 전기차 화재 진압 설비 같은 것들을 이제 강화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또 오늘 소식을 좀 보면요, 정부에서 이제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기 보급을 9만 대까지 늘리고 이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도 추가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실질적인 화재 예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아, 그러면 뭐 완벽한 대책으로 신뢰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거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전처럼 안 터지길 바란다. 혹은 그래도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밖에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긴 한데 그동안 이제 일반 시민들도 우려는 해왔지만 그렇죠. 네. 뭐 저희가 꾸준히 얘기했듯이 관련 제도가 뭐 미비하거나 허술했던 건데 아니 그런데 경남도 의회에서는 관련 조례가 발의된 적이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해 7월에 이제 도의회에서 전기차 충전 시설 안전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은 없었고요. 경남도에서도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대응 지침을 별도로 마련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공고안에 불과합니다. 이 타 지자체도 비슷한 지침이나 조례안이 마련됐지만 상위 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강제성이 없다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야, 그렇게 되면 좀 과장한다면 일이 터져야 좀 생명력이나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조례안이다. 뭐 사후 약방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밖에 볼 수는 없겠고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원인하면은 보통 이제 배터리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화재가 발생했던 그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가 내 차량의 배터리와 동일한가 요 정도 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정확히 배터리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어떤 걸 미리 예방을 해야 이런 걸 막을 수 있는지 이건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은데 이제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제조사의 공개나 비공개 여부를 떠나서 네네.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이 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남기훈 교수의 의견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신뢰성을 아직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발달을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게 뭐 어느 회사 제품을 썼을 때 화재가 더 난다, 덜 난다 이런 기준은 사실 없거든요.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들이 같이 개발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 종합적으로 봐야 될 문제지
단순히 지금처럼 뭐 배터리 제조를 하지 않느냐 문제는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전해질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배터리 내부에 굉장히 고인화성 물질입니다. 휘발유 이런 것보다 불이 훨씬 더 잘 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찾다 보니까 어려운 것들이 지금 현실이죠. 평상시에 관리를 하실 때도 이제 완충을 해서 지금 다니시는 것보다는 90% 이하로 낮추셔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시고 과충전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 외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을 최대한 줄이시고 조심해서 타시는 게 지금 소비자분들이 좀 안전하게 타시는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니 문득 이제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니까 해외는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유럽연합이 오는 2027년부터 배터리 여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미국 하원도 이 배터리 안전기준 법안을 이제 최근에야 이제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부터 배터리 안전 검사를 강화하고 지하 주차장 충전을 제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 지하 주차장 주차 된다 안 된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앞서 그 최근에 여객선 선적 안 된다 뉴스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통영 지역의 일부 해운 업체가 지난 15일부터 전기차 선적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예. 이 바다 위에서 전기차가 화재가 나게 되면 진압도 어렵고요. 또 굉장히 좀 크게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다른 업체들도 조만간 이제 비슷한 조치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달까지 통영시 도서 지역에 등록된 전기차나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100대 가까이 되는데 예. 앞으로 이분들 어떻게 다니실지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선 기존의 매뉴얼이라든지 제도를 봤을 때 이 선적에 있어서도 그런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여객선 뿐이겠습니까 앞으로? 예.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더 많은 불편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갈등 등이 예상이 충분히 되는데 기술을 법이 좀 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정보 공개, 안전대책 마련 등이 시급하게 나오기를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직송뉴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뉴스파다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백지원 리포터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